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저께 영상 찍을 때보다도 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근데 이런 날이 항상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뜻에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이야기 2020년 3월 13일 마감 시황까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신이라는 이제 혼마 문해이사, 이 사람이 이제 양초 캔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캔들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카다 오버칙이라고 해갖고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로 그나마 있는 이제 괜찮은 게 이제 3000, 그리고 이제 3 바닥을 얘기할 때 요 이제 3000, 역헤드 솔도 해가지고 이렇게 3000이요 바닥. 그리고 이제 34는 이제 3봉 고점을 얘기할 때 33이 나타난다. 헤드 솔도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이제 혼마 비전이라는 그 책이 있고요. 또 이와 비교되는 또 일본의 그러니까 투자서의 바이블이라는 거래의 신과 이제 투자의 신 우시다 겐자부로가 있습니다. 우시다요. 이분은 이제 삼원 금천 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6년 전에 쌀 선물 시장에서의 투자 비법서로서 가문에 내려오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개된 건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투자서 하면 이제 투자의 바이블은 이제 혼마 비전과 삼원 금천 비록이라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삼원 금천 비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의 이제 내용은 이제 만인이 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다. 두 번째, 투매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 세 번째, 바닥에서 업종 대표주는 눈을 감고 살아.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매수의 씨를 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대중이 비관적일 때 매수를 준비하라. 하락이 닿으면 상승하는 것이 이치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약간 그런 뭔가 심오한 철학들이 좀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 비수기인 그러니까 성수기인 그 추수가 끝난 이제 이런 가을이나 이런 초겨울 한 요럴 때 이제 다 사뒀다가 이제 쌀값이 비싼 이제 봄부터 여름 요럴 때 이제 쌀을 그 비싼 가격에 판다 요런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다음에 차트 분석 기본. 이제 차트 분석을 볼 때는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보는 건 이제 장기 흐름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격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 평균선과의 주가가 떨어진 이치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단기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이제 인기도, 거래량이 많다는 건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요 두 가지, 이격도가 큰 거, 이격도가 큰 거, 요런 거 보는 OBV나 이런 보조 지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요 두 가지가 현재 여기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단타를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동 평균선은 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이격도와 거래량이 좀 큰 거, 이런 거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차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번 같은 경우 이렇게 쭉쭉 빠졌다는 거죠. 갭도 생긴 것도 많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겠죠. 가장 심하겠죠, 이쪽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요거를 이제 지지 여부를 봐야죠. 다음 요 저점을. 근데 지지를 못할 경우는 이제 지옥행이죠. 한마디로 그냥 푹 빠져버리면 이건 다시 저점을 만들겠죠. 최악의 경우고, 지지해서 반등하는 것은 반등이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돌려서 한 요쯤에서 돌리는 주식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센 주식은 재료가 임박하거나 그랬다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4번 형태 완전 땡큐죠. 매물대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는 거.
요 주식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요 주식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주식은 굉장히 강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기본적인 틀은 모두 이렇게 지금 매물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대체로 요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거래 유형의 보유 기간은 데이,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그날 사서 그 다음날 아침이나 뭔가 1일만 보유하는 거, 이런 유형의 매매가 당분간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에 접어들기까지는 이런 패턴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우 1번 같은 경우 이제 2017년 3월로 주가가 회귀했습니다. 거품이 빠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대선 후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11월에 있죠.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비 기업을 그대로 키워왔죠. 다우지수가 뭐냐? 다우지수를 다 아시죠? 좀 더 얘기해드리면 이제 1884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회사가 발표하는 주가 평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창안을 해서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고요. 가장 신용 있고 안정된 30 종목을 표본으로 산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전체 숲을 보는 지표죠. 숲,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표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숲이 죽으면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들은 이 숲의 주가를 맞추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장의 주가를 맞출 때 이런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걸 본따서 다우 지수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차트에는 이제 봉 차트, 이제 캔들 차트를 말합니다. 이런 차트들이 있고 또 선형 차트, 매일 종가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선 차트를 선호하고 미국도 거의 선 차트를 써요. 추세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죠. 저도 선 차트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점수를 나열하는 점수 차트가 있고요. 상관곡선 차트는 이렇게 곡선이 한 두세 개씩 있어 비교하는 그런 차트예요. 서로 연관된 거, 그런 거. 삼선 전환도라는 차트도 있어요. 이건 한번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근데 뭐 이거를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괜찮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 세력들이 많이 본다는 말도 있고요.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데 널리 활용이 됩니다. 가격만을 데이터로 이용해서 뭐 빨간 게 3개 나오면 뭐 계속 상승 추세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상승, 또 하락할 땐 또 쭉 하락하고,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찾을 때 이 삼선 전환도를 공부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점 차트가 있습니다. 점 차트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점이 땅땅땅땅 찍히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봉 차트는, 캔들 차트는 대체로 뭐냐면은 주로 단타나 이제 그날 매매 상황, 그러니까 좀 그러한 거를 보기가 좋은 거죠. 아무래도 캔들을 보면서 시작했다가 밀렸구나 올렸구나 하면서 그날 이제 좀 매매를 할 때 유리한 거고, 선형 차트는 아무래도 추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은 선형 차트를 많이 봅니다. 캔들 이런 건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은 이제 개인적인 시황입니다. 이건 뭐 제 시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예상보다 많이 빠져서 지금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는데 여기서 뭐 며칠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빠졌다가 쌍바닥을 어디서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4월 15일 총선, 그 2000선은 찍거나 찍지 못하거나 하고 이제 다시 흐른다. 제 예상은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수나 이런 거 올해 뒤로 갈수록 하락은 거의 뭐 하여튼 100%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90%라고 봐야 돼요. 주가 지수는 하락입니다. 하락. 끝에는 하락이에요. 그건 뭐 95%라고 95%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예상이었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 같아서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현 시점에서 이렇게 2분의 1이나 뭐 3분의 2든 뭐 1이든 돌리다가 다시 이제 쌍바닥을 찍는데, 이 지지선을 지지를 못하고 하회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때 뒤도 안 보고 돌아봐야 돼. 뒤도 안 보고 돌아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2000포인트 근처까지 못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조건 튀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저점을 하했다는 거는 다음에 이 고점을 찍으면 거의 속임수라고 봐야 돼요. 여기를 넘어서도 이건 속임수예요. 여기서 쭉 빠져요. 이게 이런 대표적인 차트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제가 분석할 때 이 저점을 이렇게 깬 다음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올려도 이 저점을 깨놨기 때문에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저점을 깨거나 하여튼 여기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 다시 온다는 얘기죠. 물론 깰 확률이 높으면 뒤로 가면 하락해요. 그건 뭐 인정하자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1100포인트 간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튜버 유명하신 분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시그널이에요. 요번에는 여기까지만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개발 백신이 나오겠죠. 뭐 몇 달 안에 나오겠죠. 오늘 뭐 저 어디 제약회사에서도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고 뭐 나와서 갖고 거기가 좀 이렇게 시세를 줬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개발은 될 것 같습니다. 월화 이제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단기 저점은 이제 그쯤에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엄청난 폭락을 미국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차트를 보시면은 대충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기를 바라요. 어쨌든 하락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좀 이렇게 뭐 하다가 하락을 해야지 사람들이 예? 이 정신을 좀 챙기고 뭐 탈출할 사람은 탈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오후 7시 현재 4.59% 나스닥이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 내피셜이니까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하시고 저는 참고일 뿐입니다. 참고. 요 차트는 삼성전기를 잘 보시면 돼요. 요 저점을 깨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못 가고 지금 쭉쭉 추락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지키고 올리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힘내시고 단기 저점은 뭐 조만간 올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또 현금 비중도 이렇게 올려줄 때 좀 비중을 서로 높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바로 지금 탈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뭐